네, 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제가 이 OBS 프로그램으로 오랜만에 정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좀 일주일 정도 제가 작정을 하고 오늘 이 영상 컨텐츠를 생각을 했고 또 제작을 해봤고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지난주였죠. 지난주 설 명절에 어,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어떻게 연락이 와서 지금 원룸 다가구 주택을 열심히 구매를 지금 매수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신축 원룸에 대해서 참 좋아 보이고 여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랑 이런저런 또 대화도 오고 가는 중에서 신축 다가구 주택을 또 신축을 사서 내가 월세 수익형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맞는 이런 매매가라든지 수익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결론과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축 다가구 원룸 우리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하실 때 또 투자하실 때 접근하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같이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일주일 정도 현장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같이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핵심적인 것만 빨리빨리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또 하게 되는 또 제가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주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광주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광주광역시. 저도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발전소 근무했을 때 2011년, 12년도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 또 대구 살 때 또 광주 버스 터미널에서 정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참 저도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또 광주 사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수완지구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뭐 집원이라든지 특정 위치를 밝히는 것은 또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완지구. 우리 광주의 수완지구 정말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신축,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지금 2월인데요. 2월 초중반에 제가 듣기로는 준공 승인이 나서 아마 영업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좌측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수익률표를 보통 우리가 원룸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참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쪽에서 원래 이렇게 딱 이런 수익률표를 구매를 딱 이제 구매하시는 분께 딱 매수자분에게 딱딱 주면서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런 표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의 그런 상세하게 이런 파악하신 그 내용을 듣고 제 나름대로 수익률표를 작성을 해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광주의 수안지구 중심 상권에 위치를 한 신축 다가구 주택입니다. 최초의 매도자분 건축주라고 그래야 되죠. 그분이 17억을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15억까지는 조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이 금액으로 제가 나왔고요. 대지 면적은 81평 평수로 따지면 268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가 상가 포함 1층 상가 포함해서 총 8세대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있고요. 준공 예정이 적어놨지만 올해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30대 중반의 공무원 부부입니다. 그리고 월 소득은 부부 합산 500만 원 정도로 얘기하셨고 다행히도 다수의 부동산 투자 경험, 아파트라든지 분양권을 다수의 투자했던 여력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상가주택은 아직까지도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우연찮게 뭐 제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저에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자녀는 없고 또 특이사항이 이 주변에 또 부모님께서 원룸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잣돈, 이분의 종잣돈이죠. 이분은 총 5억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0대 중반에 5억이라고 하면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이런 거 뭐 다 없고 순수하게 종잣돈 5억 정도라면 상당히 그전까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행히도
내 자산을 많이 불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건축주분께서 예상하고 있던 그 아마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에서 예상했던 각 층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별 1층 상가구, 2층은 3룸 하나, 그리고 2룸 하나, 2룸 둘, 2룸 3개, 그 다음에 원룸 하나, 총 2층에는 5가구 이렇게 있고요. 3층에 좀 제가 생각하면 좀 특이하더라고요. 복층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가. 그 다음에 3층이 안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인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실거주. 이분들이 총 종잣돈이 5억을 가지고 실제 이 원룸에서 이제 주인 세대라고 그러죠. 거기서 사시면서 원룸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증금과 이제 월세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아마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해 놓은 대로 제가 일단은 표에 적어봤습니다. 1층 상가는 총 면적이 제가 듣기로는 45평 정도, 아주 큰 상가죠. 그래서 45평 정도 되는 상가이고 이제 통째로 그 상가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2-3개 정도로 분할해서 임대를 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서 얘기한 것은 5천에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룸은 1억에 10만 원, 그 다음에 2룸은 시세가 월세로 했을 때는 500에 50, 그리고 전세로 놨을 때는 8천에 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원룸은 4,500에 5만 원, 그 다음에 신축 원룸 월세로 놨을 경우에는 300에 40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복층 원룸은 이 가격이 제가 맞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1억 5천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집 주인 세대는 2억 5천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와서 사실 거기 때문에 제가 채워놓진 않았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총 예측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왜냐면 이분들이 5억의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세금도 있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수수료 관련해서 여자금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억 5천3백 정도로 제가 이 월세와 전세를 제가 적당히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에서 얘기한 대로 표에서 넣어봤고요. 이렇게 하면 월세 전세 이렇게 나눠서 넣다 보니까 총 월세가 3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제 나름대로 분석률 표를 제가 넣어봤는데요. 매매가는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되어서 15억. 대출은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6억 5천만 원이 대출이 승계가 된다. 그렇게 돼 있고 임대 보증금은 여기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4억 3,500이죠. 그래서 실제 투자금이 4억 1,500만 원. 이분들이 5억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세금과 이제 수수료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제가 넣어봤고요. 이렇게 따지면 총 월세가 380, 연 월세는 11을 곱하면 4,560만 원이고 대출 이자는 3.5%입니다. 3.5%고 매년 갱신하는 그런 상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월 대출 이자는 약 190만 원 정도. 그래서 동일하게 11을 곱해서 연 대출 이자는 2,275만 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월세에서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월세는 19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연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3.5%이죠. 3.5%. 내 돈이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4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월세는 190만 원. 연 월세는 190에서 11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수익률은 3.5%가 나온다. 근데 이제 추가 고정 비용이 있겠죠.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건물주분들이 수도 요금을 내시고 공용전기는 사실 센서 등이라든지 CCTV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돈은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수도 요금과 인터넷 유성 방송비가 한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내외 정도로 제가 지금 그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 이 실제 월세에서 이 금액을 매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도상으로 제가 그 지번까지는 공개해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지번상으로 어디냐 여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제가 적어놨죠. 디스코
네,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춤 디스코가 아니고요.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사이트 디스코 부동산 정보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핵심 기능은 여기 보시면 금액이 다 나와 있죠. 각 뭐 아파트 말고 뭐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일반 단독주택 관련해서 최근에 이 단독주택이 또는 이 상가주택이 이 원룸이 얼마에 계약이 됐더라 또는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 땅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더라. 뭐 2014년 2월에 4만 6천에 계약이 되었다. 여기 나오죠. 단독주택. 이렇게 찍어 보시면 금액과 토지 얼마 뭐 여기는 토지로 돼 있죠. 토지 매매 5억 6천 16년 10월에 계약이 됐네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실 아파트는 우리가 뭐 실거래가든지 다 나와 있죠. 근데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아파트 옆에 다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뭐 주택을 투자하시려는 분들 뭐 상가주택이라는 원룸의 정확한 시세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동네에 내가 사는 동네에 이 옆에 또 이 해당되는 토지 뭐 해당되는 지번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도상으로 광주의 뭐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지역이 하나죠. 그래서 수안지구라는 곳인데요. 제가 지번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지도상으로는 뭐 이 정도 근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구매하려는 그런 지번 주변에 이 건물 가격이 얼마인 것인가 여기 보시면 다 나오죠. 로즈힐은 8억 4천에 17년 5월 달에 계약이 되었다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찍어 보시면서 내 주변에 내가 원래 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얼마냐 여기 8억 얼마 10억 얼마 돼 있구나. 그래서 그 정도 되는구나. 아까 제가 저 그 상가주택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17억인데 건축주 분께서 15억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주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변 지역에 신축 뭐 대비해서 뭐 준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 해당되는 그 면적 건물의 면적도 대지 면적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게 81평 정도 됐으니까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면적 대비해서 최근 신축이 얼마 정도 매도가 되는지 그리고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역산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같이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사연을 주셨던 구독자분께서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 주변에 이 정도 시세가 되는구나 건물 시세가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그리고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는데 제가 뭐 그분들 또 사정도 있고 개인적인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물은 아니지만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종류 또 이런 사진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2층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1층은 대형으로 상가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요. 제가 또 듣기로는 1층에 6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건물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고 또 현장 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신축 원룸을 제가 투자하시기를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적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원룸 건물을 3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벌써 5년 차에 제가 접어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신축을 하시기를 조금 권유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은요. 신축 매매가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평가, 거품이라고 그러죠.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대다수가. 왜냐면요. 부동산과 건축업자, 주인이 수수료를 높게 이렇게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겠고요. 보통 이 건물을 처음에 지어가지고 건축주분께서 이제 부동산에 넘기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주게 돼 있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에 그 수수료를 주면서 이 정도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뭐를 떠나가지고 그 모든 높은 수수료가 모두 다 매매가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에서 예측하셨던 이런 뭐 투룸이 얼마 받을 수 있다, 원룸이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뭐 알기로는
보통 첫 입주자에게 사실은 수수료를 제외를 해주고요. 그 복비라 그러죠. 월세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월세 자체가 또 전세 시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1년 뒤에 계약이 끝나고 나가실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저금액 그대로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만 보고 신축이고 너무 좋고 엘리베이터 있고 와 너무 좋다. 집 내부의 인테리어 자체도 아파트 저리 가라 요즘에 할 수준으로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참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 부분들 원룸 또 투룸 시세 가격 제 나름대로 또 최근에 이 수안지구 쪽에 있는 부동산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신축이죠. 신축이고 첫 입주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세가 맞을 것인가.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건물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역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연락하셔가지고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 첫 입주. 제가 또 몇 번 전화를 해봤죠. 한 서너 군데 부동산 전화를 해본 결과 첫 이제 신축 입주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비해서 월세 시세는 여기 보시면 전세는 4,505만 원, 뭐 300에 40대 있는데 보통 200에 35만 원 정도가 최고의 정말 신축 안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하게 신축 건물 첫 입주 원룸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있는 사실 시세보다 상당히 높죠. 전세도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이 투룸, 쓰리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기 있는 이 보증금과 월세는 상당히 거품이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게 말씀드렸지만 복층 원룸을 1억 5천에 10만 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무리 복층으로 돼 있고 원룸인데 물론 이제 2명, 3명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억 5천에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여러분들 과연 복층 원룸에 들어가서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한번 여쭤봤을 때 과연 이 가격에 들어오실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평가되는 게 아닌가 하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는 게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있죠, 여러분들. 호갱노노 사이트 보시면 이 필터 기능을 해주시면 뭐 가격이 해당 지역별로 얼마 이하 매물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수안지구에서 과연 꼭 이 바로 근처는 아니겠지만 주변에 혹시나 1억대의 소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아까 거기 보여드린 데는 요 위쪽이었다면 약간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이시죠? 뭐 25평이 1억 6천, 21평이 1억 3천, 29평 1억 5천, 25평 1억 3천. 물론 이 아파트들이 구축이겠지만 여러분들 1,000만 원, 2천 여기 보시면 이제 1억 3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1,000만 원 차이죠. 아까 그 복층 원룸이 1억 2천이라고 돼 있죠. 1억 5천이네요. 와, 상당히 높은데 아니 과연 복층 원룸에 들어가서 살기가 나을 것인가 또는 구축이지만 그래도 아파트 내부 시설이 다 돼 있고 편의시설이 다 돼 있고 내부 대규모 단지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20평대의 넓은 평대에 사실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아무리 좋은 원룸 신축이라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 평가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금액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들어올 세입자분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신축을 투자하실 때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신축이라 할지라도 주변 시세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아까 그 말씀드린 디스코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일단 쭉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 주변에 있는 상가주택 가격, 또 신축 뭐 연도, 준공 연도별로 또 평당 면적별로 얼마나 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비교를 먼저 해보시고요. 또 말씀드릴 것은 저는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상가 45평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가가 5천에 250만 원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비슷한 위치에 신축 상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셔야 되겠죠. 주변에 쭉 정말 빈 상가들, 공실 상가들 가셔가지고 또는 부동산 연락하셔가지고 뭐 이 정도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뭐 상가 45평 되는데 보증금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세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처음에
신축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뭐 부동산에서 잘 이렇게 저금액에 맞춰줬다 하더라도 과연 계속적으로 저 정도 금액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있는 것인가, 월세 시세 파악을 1, 2, 3룸, 뭐 복층 원룸까지도 상가주택까지도 포함하셔가지고 주변에 철저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이 부동산 말만 믿으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세를 적정히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신축 5년차 이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금액이 될 것인가, 충분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시세를 파악하셔서 저금액이 맞는 것인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가 실고자 하면서 과연 관리가 가능할까? 이제 이분들이 아까 뭐 부부고 30대 중반이고 아직 아이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과연 내가 살면서 세입자 관리 또는 공실, 세입자 요구사항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물론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물론 이제 내가 나중에 정말 마인드가 강하고 여기에 살면서 내 자산을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주인 세대가 2억 5천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고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여기 살지 마시고 2억 5천만 원을 전세로 들이시면서 아까 여기 호갱노노 사이트 보여드렸죠. 여기에 구축 아파트 사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남지 않습니까? 1억 돈 정도나. 여기는 1억 중반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고 아까 저기는 전세가 2억대 중반이었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오히려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충분하게 여기 사시지 마시고 근처에 사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연을 주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네 번째죠.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맞춰줄 확률이 높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신축 원룸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준공이 되고 보통 부동산에서 세입자들 쫙 맞추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지고 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월세 계약이 끝날 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분들이 나갈 확률이 높죠. 난 더 이상 살기 싫어. 여기 너무 비싸. 주변에 신축 대비해서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비슷한 그거라면 10만 원 덜 주고 주변에 뭐 5년 차 이내 신축 들어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나 이 월세 갑자기 일시적으로 계약이 다 돼 있던 매물들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이 다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까 5억 정도에 내가 종잣돈이 있다고 했지만 아까 실투자 금액이 4억 1천이 정도 넘었고 아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 취등록세 나가겠죠.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여유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복층 원룸 사시는 분이 나 이제 나갈래 1억 5천 돌려주세요 했을 때 아파트처럼 과연 그 다음 세입자분을 구해서 쉬고 나가시고 이분 들어오신 분의 전세금을 받아서 이분 나가시고 바로바로 생각보다 이 원룸은 아파트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 낮추고 월세 시세 낮추고 보증금 낮추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 원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또 하나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준신축 정도 되는 5년 차 이내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런 표를 다 받으시면 아까 여기 보였던 이런 표를 다 받겠죠. 현재 얼마에 돼 있고 계약이 언제 끝나는 그런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종료 날짜를 다 보시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다. 이 전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죠. 결론은요. 만약에 1, 2, 3번들이 모두 다 제가 말씀드린 이 우려의 사항들을 다 벗어나서 다 맞다. 다 괜찮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수익률이 3%대입니다. 3%. 아까 3.5%고 너무 저조하고요. 임대료 교품을 감안하고 있는데도 3%대인데 과연 실제로 2년 뒤에 이 금액 대비해서 제대로 못 받을 것을 감안하면 여기 보면 3.5%돼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 공용전기, 인터넷 유선, 또 CCTV 이런 비용들을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월 고정적으로 이 월세에서 다 빼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3%대가 안 나올 확률이 높고 나중에 2년 뒤에 여기 있는 상가라든지 3룸, 2룸, 원룸에 대해서 정말 거품이 빠지면서 실제적인 보증금 월세밖에 받을 수 없다라면
수익률이 정말 1%대 또는 2% 초반대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럼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려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는 어차피 이 신축도 구축화되기 때문에 이런 참 뭐 자꾸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 거품까지 빠지게 되면 월세, 보증금 시세까지 다 빠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수익률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 매매가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파트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된다. 제가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가주택을 투자해야 되냐. 철저하게 저는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철저하게 월세 수익형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집주인 사정상 급매로 나온 준신축 5년, 10년 이내에 준신축 매물을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특히 또 10년 전에 준신축 그리고 위치가 좋은 곳, 교통의 편의성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1인 가구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사신 분들 없기 때문에 대가구가 여기 아파트에 살지 여기에 들어와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신 곳 그리고 방이 웬만해서는 좀 큰 것을 투자하시는 것이 좀 좋다. 그리고 꾸준하게 주변에 위치가 직장 수요가 있는 곳이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4, 5년 정도 지나서 거품이 빠진 그리고 적정하게 매매가가 떨어진 그런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가 있어도 사실은 원룸에 대해서는 크게 아파트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층을 고려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그런 위치가 좋고 너무 건물 또 골목 안쪽 편이 아니고 대도로에서 한 블락 정도 안쪽에 있는 그런 사거리 코너에 있는 매물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참 결론은요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신축이고 아무리 건물 외관이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정말 안쪽에 인테리어가 아파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내부 풀옵션에다가 너무 좋게 돼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매매가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매매가에는 건축주가 이런 부동산 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까지도 모두 다 포함인 것이고 이것을 모두 다 내가 떠안아 가면서까지도 과연 내가 꾸준하게 내가 운영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더 철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정말로 거품이 없는 것인가를 내 발로 뛰면서 정말 고려를 알아보셔야 되고 말씀드린 이런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온라인으로 현장을 가지 않고서라도 충분하게 여기를 보시면서 이 정도에 팔렸구나 시세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상가주택이 얼마에 팔렸구나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나중에 발품 가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상가 1, 2, 3룸 복층 원룸 주인집까지도 충분하게 이런 시세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품이 없는 것인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나중에 수익률 분석까지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총 연수익률이 과연 몇 프로가 돼 있을 때 나는 투자로서 가치가 있겠는가. 저는 3% 현재 3%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인 추가적인 고정비용, 수도, 공용전기, 인터넷과 유선비용 그리고 여기서 다 빠져있죠. 또 부동산 복비 그다음에 또 신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없겠지만 지나다 보면 또 수리 비용이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고정적인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그리고 더군다나 더 최악의 경우는 이 시세가 적정 시세가 아니고 과평가되어 있다. 정말 제가 아까 몇 군데 제가 광주 쪽에 수산지구 쪽에 부동산 연락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정말 최신축 최초 입주를 할지라도 원룸 같은 경우는 300 또는 200에 30 또는 35만 원에 들어갈 수 있다. 세 군데 다 똑같은 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 네, 아이가 왔네요. 그래서 충분하게 수익률 쪽으로 해서 아마 실제적으로는 2%대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는가에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매물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신축 다가구 원룸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주변에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시합이 빨리 가. 뭘